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구자읍 하도리에서 하도 많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혁이형TV 개그맨 장동혁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비 선택인데요. 그 중에서도 세상은 넓고 카메라의 종류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저 같은 카알못은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카메라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물어봐도 또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아는 친구가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카메라를 한 번에 펼쳐놓고 리뷰로 해주는 또 영상을 찾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깝고도 먼 우리 낙지 선배에게 급하게 한번 자문을 띄워봅니다. 찾아보니까 소니의 미러리스, 캐논의 미러리스 대표적으로 많이 대중성 있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소니 같은 경우엔 틸트업 액정 맞죠? 위로 올라가서 셀피를 찍었을 때 굉장히 용이하다. 근데 하나의 단점이 외장 마이크를 설치했을 시에 그 액정에 제 얼굴이 다 안 들어온다. 마이크에 가려져서.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소니 알파 6400에 마이크를 달면 당연히 플립 LCD를 가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이 위에 마이크를 꽂는 데를 핫슈라 그래요. 핫슈에서 이렇게 나와서 딴 데로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클립 같은 게 팔아요. 스몰 리그에서 나온 그런 제품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사서 이렇게 끼면은 마이크를 옆에다 낄 수 있고 LCD도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카메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알아보지 못한 자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역시도 그렇고 캐논의 M50을 사야 되나 고민이 하다가, 근데 하나의 단점이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뭐 삼각대 이렇게 설치해서 어느 식당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너무 촬영하는 티가 나니까 주위 시선이 이목이 집중돼서 조금 이제 촬영하기가 좀 민망할 때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좀 초소형 카메라 컴팩트한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고프로 7, 오즈모 4K, 그리고 뭐예요? RX02? 그걸 많이 또 구매하시더라고요. 자, 맞아. 나도 그랬어.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초소형 카메라를 찾는 게 맞아. 왜냐하면 자꾸 편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에 선택한 게 고프로였어요. 하지만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를 녹음을 하려면 또 다른 젠더가 필요해. 젠더를 연결을 해서 마이크를 달고 하면은 사이즈도 조금 더 증폭이 되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목소리가 녹음이 됐다 안 됐다 요런 또 아주 불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 고프로가 원래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리고 고프로 같은 경우는 뒤에 액정을 터치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이 터치가 안 먹을 때가 상당히 많아. 아주 불편해. 그래서 고프로는 진짜 말 그대로 액션캠이야.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하늘을 난다거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에 달고 막 간다거나 이런 액티비티한 상황에서 쓰는 게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를 달면은 원래 목적인 액티비티한 물속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를 못하게 돼 있어. 왜?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요런 단점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오즈모 4K 같은 경우는 아주 컴팩트하고 좋기는 하지. 거기다가 짐벌 효과도 되고 거기다가 마이크를 꽂으면은, 그런데 고프로나 오즈모나 똑같은 게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뭐냐면은 계속 찍다 보면은 화질에서 그리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처음엔 고프로나 오즈모 포켓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서서히 미러리스로 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RX0 마크2 나도 언급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브이로그용으로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최고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여기서 보여드릴게. 자, RX0 마크2의 가장 큰 단점은, 브이로그를 하면 안 되는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얘 자체가 초점을 한 군데 잡으면 그 다음에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야. 동영상을 찍을 때. 자, 이게 어떤 단점이냐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지금 카메라가 초점을 내 얼굴 잡고 있지. 요 상태가 지금 RX0 마크2로 나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딱 지금은 이 상태에서 자, 동영상을 시작했어. 그러면 내 얼굴 여기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움직이겠지. 움직이면서 막 얘기하겠지. 이렇게 오면 또 초점이 맞아.
요 정도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맞아. 그러니까 뿌옇게 나온다고. 많은 유튜버들이 RX 제로 마크 2를 사용하면서 그림들을 올렸지. 동영상 클립들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들이 다 어땠어? 이랬거든. 이랬어.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뒤 배경만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 많은 유튜버들이 왜 이런 화면을 만들었을까요? 그분들은 IT 거의 전문가급이에요. 전문가 이상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도 못 만지는 RX 제로 마크 2를 어떻게 일반 브이로그를 하는데 쓸 수 있냐 이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맞잖아. 그리고 소니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정말 좋은 카메라는 맞는데 홍보에 포인트를 잘못 맞췄다는 거지. RX 제로 마크 2는 정말 좋은 초소형 사진기용 카메라지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아니에요. 이거 이벤트를 만든 사람은 정말 혼나야 돼.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많은 정말 전문 유튜버들이 그렇게 칭찬을 했고 거기다가 뭐 연예인 데프콘까지 나와서 막 최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좋다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러는데 그럼 사서 써보세요. 전문 유튜버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카메라를 써서 당신이 할 수 있겠어요? RX 제로 마크 2는 아예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고프로나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카메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일반 미러리스인 나의 메인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프로나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찍은 화면, 클립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하는 그런 조미료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딱 맞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메모리 하세요. 그렇다면 물론 뭐 전문적으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미러리스가 아무래도 화질도 뛰어나고 여러모로 좋겠지요. 근데 이제 미러리스랑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상에서 찍기도 하고 먹는 거 찍기도 하고 누군가랑 얘기하는 거 찍기도 하고 뭐 개그 영상도 담을 거고 또는 뭐 간혹가다 여행 가면 짬짬이 이제 여행 영상 이제 뭐 카트 붙여가지고 뭐 영상 만들어서 올리기도 할 건데 그렇다면 저에게 맞는 카메라는 어떤 거고 미러리스랑 이 컴팩트한 카메라랑 비교했을 시에 외장 마이크까지 설치했을 시에 화질하고 그 수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솔직히 궁금하기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정말 많은 사양들을 원하는데 작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자동차로 표현을 해볼게요. 차가 경차여야 돼. 하지만 3000cc는 돼야 되고 거기다가 그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경량화된 카메라 얘기했던 고프로나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러리스보다 화질이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거는 어디서 좋냐 하면은 아주 밝은 날 야외에서는 어떤 걸로 찍어도 참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분간이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보기 좋은 그런 화면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보통 브이로그나 유튜브를 어디서 찍어요? 이렇게 실내에서 많이 찍잖아요. 실내에서 찍을 때는 오즈모 포켓이나 고프로 같은 경우는 그리 좋은 화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써보고 또 많은 리뷰어들이 쓴 그 화면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밝은 데서도 찍어야 되고 어두운 데서도 찍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거는 캐논의 M50과 소니의 알파 6400 두 개를 추천해요. 좀 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여기로 오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AF도 괜찮고 쓸만하고 초점도 잘 잡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초점이 잘 잡아요. AF라고 그러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초점도 잘 잡는 카메라 그리고 화질도 어느 정도 준수해서 우리가 보기에 편안한 카메라 거기다가 마이크 수음도 지금 잘 되고 있죠. 요 정도의 수음이 되는 카메라 지금 이 카메라는 M50이 아니고 캐논의 EOS R이에요. EOS R 같은 경우는 M50이나 알파 6400보다 하나 더 센서가 큰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 안 올 것 같아서 여기는 설명을 안 할게요. 자, 좋아요. 그렇다면은 M50과 소니 6400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편안하게 유튜버 브이로그를 하겠다 할 때는 캐논 M50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면을 중시 여기고 멋진 화면 거기다가 멋진 그림을 아주 화려하게 찍고 나중에 보정을 통해서 컬러 그레이딩 칼라도 넣고 여러가지 보정도 하면서
4K 화질, 정말 좋은 화질을 느끼고 싶다. 4K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찍는 게 이게 풀 HD예요. 풀 HD가 요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했을 때 요게 4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4개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4K가 좋은 게 뭐야? 화질도 좋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확대를 했을 때 깨지지 않는 그런 화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풀 HD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면은 유튜브 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좀 보기 안 좋을 정도의 화면이 나오지만은 4K 같은 경우는 화면을 확대를 해도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문적으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니 알파 6400을 가야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캐논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편안한 유튜버다 할 때는 무조건 캐논 M50을 추천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캐논이 그런 선을 잘 타는 것 같아. 사게끔 만들어. 그게 캐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만약 컴팩트한 카메라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프로 7 그리고 오즈모 포켓 그리고 또 뭐였죠? RX02 이 세 개를 비교했을 시 물론 오즈모 포켓이랑 그 뭐죠? RX02는 셀피가 된다 그래서 많이들 또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낚시 선배도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피가 안 되니까 네가 찍어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하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오즈모 포켓이랑 RX02로 만약에 셀피를 찍으면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지 또 센서가 조금 해서 뭐 AF가 초점 포커싱이 잘 안 잡힌다고 지금 이걸로 찍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찍는 건데 이 셀피를 찍으면 초점이 잘 안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줌아웃이 계속되다 보니까 얼굴이 웅웅거리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화질 그리고 목소리 수음 그리고 셀피를 찍었을 시에 미러리스랑 이 컴팩트한 카메라 그게 이제 초점이 또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장동혁 씨의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돈이 있으면은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뭐 M50이나 알파 6400 같이 미러리스도 크고 무겁다? 근데 컴팩트한 걸 원한다? 그런데 또 고프로나 뭐 오즈모 포켓이나 화질상 자기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마이크도 수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냥 핸드폰 써 핸드폰 자식아, 그냥 핸드폰 찍어 핸드폰. 장동혁 TV 망해버려라. 친절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좀 친절하게 세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낚시 선배가 성격이 급해서 전화하다가도 본인 얘기만 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제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뚝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죠? 본인도 알죠? 이번만큼은 컴다운해서 좀 친절하게 편안하게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좀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집이 가까우면 수시로 찾아가서 물어보겠는데 가깝고도 먼 제주도에서 윤스타 피자 또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물어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저 같은 주위의 칼못을 위해서 세세하게 친절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 선배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낚시 선배 친절한 리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그맨 장동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KBS 15기 개그맨이고 장동혁 씨는 18기 개그맨입니다. 근데 이 18기 개그맨들이 좀 여담이지만 참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그맨으로 공채로 뽑히면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받죠. 계약금이 상금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KBS에서 대상 1등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금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동혁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가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어떤 회사에서 다 계약을 해버렸어. KBS랑 손을 잡고 이번에 들어온 개그맨들 다 우리가 계약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1년인가 2년 하여튼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당 다 1,00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많이 힘들어졌죠. 하여튼 정말 그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1,00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개그 콘서트를 해서 제가 개그 대국이라는 그런 아주 걸출한 코너를 만들어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팀이 됐는데 한 명 신인 개그맨을 써야 돼요. 그 당시에 들어온 게 18기야. 18기에서 한 명을 써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하고 한 명 한 명 제가 오디션을 봤어요. 후배니까 오디션 보는데 이 자식 이게 겁을 안 먹더라고. 애가 펀치가 강해.
그러니까 아주 뻔뻔하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웃겨. 그래서 너 일로 와 해서 우리 장동혁 씨를 제가 캐스팅을 해서 같이 개그 대구를 하고 이제 개그를 하려면 스토리를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스토리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또 아이디어 회의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죠. 그래서 지금의 장동혁이 좀 컸어야 되는데 이 자식 그렇게 키워놨더니 자 그래요. 개그맨들을 보면 정말 다 웃겨요. 재밌어요. 하지만 요즘 개그맨들이 웃기지 못한 이유가 많죠. 예, 개그 콘서트가 재미없어진 이유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개그맨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 개그맨들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바라지도 않아요. 다른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웃음을 바라는 게 개그맨들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보다 따뜻한 댓글 한마디 요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우리 개그맨 후배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요즘은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제가 스타가 됐어야지 동혁이를 제가 계속 챙길 텐데 제가 스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제주도에서는 윤스타 피자집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내가 좀 더 잘 되면 우리 동혁이 확실하게 챙길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결혼할 때 남들은 축의금 10만 원 했는데 동혁이는 20만 원 했거든요. 이 저번에 보니까 무슨 지가 30만 원 했다고 구라를 쳐. 야 무슨 네가 30만 원을 다 써있어. 너 20만 원이야. 이게 아주 버릇이 못해졌어 이게. 하여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동혁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동혁 TV 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혁이도 좋은 카메라 사가지고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성공한 개그맨 유튜버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뭐 미러리스 사기는 무겁고 또 좋은 화질은 필요하고 그냥 핸드폰 쓰라고 이 말을 해도 못 들어 쳐먹어. 너 바보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